아소다로 일본 총무상 운이 좋게도 정말 운 좋게도 한국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발언을 했죠. 그다음에 2018년 6월 아베 총리 이게 이제 볼턴의 회고록에 나온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너무 많이 양보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북미 간의 대화에 상당히 찬물을 끼얹는 이런 역할을 한 게 보도가 됐는데 물론 뭐 볼턴 회고록을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은 문제는 이 남북 정상회담, 종전선언 또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일본의 극우 세력의 입장이 어떤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찬물을 끼얹거나 여러 가지 조건을 걸거나 이렇게 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PPT 한번 볼까요? 일본 구구단체 이 집회 중의 발언입니다. 한국과 북한이 전쟁을 해주면 일본은 다시 전쟁 특수로 경기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주 노골적입니다. 국가기본문제연구소라고 들어보셨죠? 대사님. 예. 예. 예, 예. 예. 여기에 개건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입니다. 이렇게 예. 해서 일본 구구단체하고 협력해서 위안부는 예. 매춘부다. 강제징용은 없었다. 이런 역사 왜곡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네. 문제는 이런 단체에다가 우리가 지금 재외동포재단에서 예산 지원한 게 3억 5천만 원입니다. 가짜뉴스, 이 허위 조작 정보의 폐해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한 개인의 인격을 파탄시키기도 하고 한 가정이나 사업을 파산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특히 외교안보 관련된 이 가짜뉴스나 허위 조작 정보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명운이 걸려있는 사안입니다. 실제로 이 분야는 과거 2차 이라크 전쟁에서 보여지듯이 허위 조작 정보가 전쟁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항상 통일위원회 외교안보 분야의 질의는 그래서 보다 더 신중하고 또 근거가 있지 않으면은 항상 그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런 과정에 팩트 체크를 그래서 하게 됐는데 실제로 이런 문제가 팩트 체크 과정에서 우리 특정 의원님의 성함을 거명해서 체크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태영 의원님 뭐 특별히 미워서 그런 건 아닙니다. 팩트 체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뭐 우리 저기 하는데 이런 일들이 가능하면은 동료 의원님의 기분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기아 위원입니다. 장하성 주중대사님,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무엇입니까? 아까 뭐 중국 간단히 대답은 하셨던 것 같은데. 중국 지금 이 관련국들의 그런 노력을 지지한다고 하면서도 정정협정 최약국으로서 최약국의 한 나라로서 자기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한 바 있습니다. 지난번에 언론 보도를 봤더니 한국전쟁의 주요 4당사국인 남북 미중이 종전선언을 하게 될 경우에 참여할 용의가 있다 이런 보도를 봤는데 이게 중국 정부의 입장입니까? 네, 중국 정부에서 그런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강창일 주일대사님. 예. 종전선언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되게 신중한 모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전제 조건이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한 종전선언. 이거는 한국 정부의 입장하고는 조금 뉘앙스의 차이가 있지 않은가라고도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관련해서 일본 정부의 아주 좀 공식적인 명쾌한 입장을 들어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종전선언 관련해서.
그런데 전반적인 보도의 내용을 보면은 예, 예. 대단히 좀 부정적인 이런 그 언론에 보도된 게 상당히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되게 신중하다고 저 말씀드리는데,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부정적이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저 일본 내에 여러 가지 이제 사회 단체들, 싱크탱크들, 이 전문가 그룹들 보면은 종전선언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하는 그룹도 있고 반대하는 그룹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좀 동향이 좀 어떻습니까? 이게 좀 파악이 좀 된 게 있습니까? 정치 지도자들이나. 지금 저희들이 접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민사회 단체에서 얘기는 없고요.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거 이외에는 저희들이 접하고 있지만, 이제 좀 지나면은 종전선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이 찬반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혹시 집권당인 자민당 내에서 종전선언에 대해서 우호적인 의원이 있습니까? 아직은 뵙지 못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아무튼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일본 정부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왜 부정적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한번 그래서 역사적으로 한번 그 과정을 한번 봤습니다. 한번 PPT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지금 한국 전쟁이 발발될 당시에 요시다 시게루 당시 총리입니다. 이제 일본은 살았다. 한국 전쟁은 일본을 위한 천우 신조다. 그 다음에 아소다로 일본 총무상, 운이 좋게도 정말 운 좋게도 한국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발언을 했죠. 2005년도 발언입니다. 그 다음에 2018년도에 9월 당시 고노 외무상입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확실히 취한 후에 종전선언이 이루어져야 된다. 시기상조다. 이러면서 했고요. 그 다음에 2018년 6월 아베 총리, 이게 이제 볼턴의 회고록에 나온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너무 많이 양보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북미 간의 대화에 상당히 찬물을 끼얹는 이런 역할을 한 게 보도가 됐는데, 물론 볼턴 회고록을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은 문제는 이 남북 정상회담, 종전선언 또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일본의 극우 세력의 입장이 어떤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찬물을 끼얹거나 여러 가지 조건을 걸거나 이렇게 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PPT 한번 볼까요? 일본 구구단체 이 집회 중에 발언입니다. 한국과 북한이 전쟁을 해주면 일본은 다시 전쟁 특수로 경기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주 노골적입니다. 예, 이러고 있거든요. 예. 이게 지금 그 유튜브하고 해서 보도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예. 문제는 그리고 지금의 아마 이제 기시다 내각이 새로 들어서고 나서 어떨지 좀 더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일본의 극우 세력들이 아무튼 이런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에 반대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렇죠? 예. 이 분단을 이용해서 한반도의 긴장을 이용해서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일정 정도 군사대국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달성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의 구구단체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일본의 이러한 이제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또 한인단체들 한번 보겠습니다. 국정원과 외교부가 일본 극우단체와 협력하면서 이 극우 세력의 논리를 대변해왔던 인사에게 예산을 지원해왔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가기본문제연구소의 객원연구원이라는 홍영 씨입니다. 국정원 출신으로 주일 공사도 지냈던 인물인데 2003년 퇴직한 뒤 일본에서 활동하며 일본 극우 세력의 논리를 대변해왔습니다. 朝鮮労働党のスパイ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プラス中国共産党のスパイだと思います。 네, 일단 꺼주시고요. 홍 씨가 집필을 MBC에 보도된 거니까 이건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일본의 극우 싱크탱크입니다. 국가기본문제연구소라고 들어보셨죠? 대사님. 예. 여기에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 구구단체하고 협력해서 위안부는 매춘부다, 강제징용은 없었다, 이런 역사 왜곡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통일일보라고 하는 신문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한국의 총선은 부정선거였다. 다음 넘겨주시죠.
그다음에 선관위가 선거를 조작했다. 한국 선관위가 또 이렇게 넘겨주세요. 저렇게 해서 보도하고 저렇게 해서 보도한 내용들이 또 국내 언론이 이걸 또 받아가지고 보도하고 국내의 또 수구 세력들이 또 이걸 받아가지고 주장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그런데 네, 문제는 이런 단체에다가 우리가 지금 재배동포 재단에서 예산 지원한 게 3억 5천만 원입니다. 3억 5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통일일보 이 홍영의 활동 그 다음에 민단에서도 민단이 상당히 재정난으로 심각한 줄 알고 있고 우리가 정부 예산으로 민단을 지원하고 있는데 민단에서도 이 올해 100만 원을 지원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죠. 예. 지금 그런데 이렇게 해서 역사를 왜곡하고 반한 활동을 하고 있는 혐한 활동을 하고 있는 극우 단체들과 이 극우 단체들과 협력해서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 세금을 갖다 여기에다 지원해 주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습니다. 그래서 생각나시죠? 우리 저 몇 년 전에. 그래서 이 문제를 그때 지적해서 통일일보에 지원 금지하도록 해서 금년도는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좀 치밀하게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일본의 그런 구구단체가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주 흉악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구구단체 사람들. 아까 홍머리라는 사람들, 통일일보 주필인가 논설일을 한다고 그래요. 아주 충격적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충격적인가.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좀 제가 얘기하기 뭐하고요. 이 유관기관에 좀 잘 알아서 계속 문제를 좀 제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일 대사관하고 우리 외교부 그리고 재외동포 재단이 같이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지원하게 된 동기나 과정 그리고 어떻게 해서 결정하게 됐는지 이런 과정들을 상세히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창일 대사님. 예, 일본 수출 규제 2년이 넘었습니다. 예. 처음에 일본이 이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할 때는 한국 경제의 최대의 약점을 잘 찍어서 전곡을 찔러서 한국 경제에 막대한 심대한 타격을 주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취해지자 일본의 극우 언론은 물론이고 또 우리 국내 보수 언론 또 보수 정치에서도 한국 경제가 6개월을 버티기 힘들 것이다. 내지는 1년을 버티기 힘들 것이다. 2년을 버티기 힘들 것이다. 한국 경제는 곧 망한다. 폭망한다. 계속 그런 보도와 그런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한국의 소재 부품 기업을 생산하는 중소 중견 기업들은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소재의 자립화가 이루어지고 수입선이 다변화되고 오히려 일본에서 그 소재 부품을 생산하던 일본 내 기업들이 한국의 투자를 확실하게 늘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한국 경제는 소부장 부품의 발전과 더불어서 아주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2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일본 정부의 의도나 목표 이건 거의 사실 달성이 안 됐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 수출 규제 2년에 대한 일본 내 평가는 어떻습니까? 예, 일본에서도 그런 평가를 많이 하고 있고요. 당시에도 2018년 당시에도 많은 보수적 정치인들도 그 수출 규제는 잘못됐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저는 그때 치킨 게임이라고 했는데 글쎄요, 손해를 어디가 많이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둘 다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해보다는 훨씬 더 소부장 자립의 새로운 길이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 지금 여기에 저도 이렇게 봤는데 지난 2년간 시총 1조 원 이상의 소부장, 중소, 중견기업이 2배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소부장 산업이 엄청난 발전을 이뤄낸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수출 규제로 인해서 우리 기업이 우리 소부장 기업들이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라는 것이고요. 아까 제가 그 주지리에서 뒷부분에 마이크가 중단돼서 제가 제대로 주문을 못했는데
지금 현재 일본 내에 물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거라고 봅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싱크탱크도 마찬가지고 시민사회단체, 우리 아마 동포들도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에 대한 입장,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아까 얘기했던 우리 지금 극우단체, 혐한 운동을 하는 극우단체에 대해서 지원했던 예산 부분에 대해서 관련해서 한번 일본 대사관 쪽에서도 정확히 좀 파악을 해 주시고 외교부하고 재외동포재단 그리고 일본 대사관이 같이 한번 그 경위하고 그 현황을 좀 제대로 좀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